오늘은 첫날이라서 뭐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뭐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뭐 작동시키는 거, 오리엔테이션 하고 하다 보니까 진도를 많이 못 나가고 있는데 전 시간 필기 수업도 많이 못 나갔고요. 실기 수업도 사실은 많이 못 나가요. 첫날이라서 그런지. 근데 우리 책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릴 겁니다. 책 표지에 보시면 화면 밑에 책자 밑에 보시면은 부록 CD가 들어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책 뒷표지 넘기면 CD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뜯어서 설치하려면 귀찮아 가지고 제 홈페이지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라고. 예.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요즘 또 CD롬 드라이브 없는 컴퓨터도 많이 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받아서 쓰시면 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CD 속에는 사실은 뭐가 들어있냐면 예문 파일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저처럼 우리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책만 가지고. 이런 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실제로 답을 제대로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채점 프로그램도 들어있어야 돼요. 그 채점 프로그램이 사실 요거예요. 요 CD가 얘가 양이 좀 많아요. 얘가 양이 좀 많아요. 근데 우리 이거 굳이 다운로드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채점을 제가 하면 되는 거니까는. 그러나 댁에서 독자적으로 연습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은 요 부록 CD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얘를 설치하시면 돼요. 근데 요 안에 아까 보셨던 요 실습 파일도 들어있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장 더 넘겨 보시면은 신화공이라고 하는 독자 카페가 보여요. 앞표지 넘기시면 이렇게 여기 보이는데 우리 홈페이지 제 홈페이지도 가시면은 여기 자격증 코너에 신화공이라고 링크를 걸어놨어요. 여기에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시고요. 회원 가입하시고 이 책을 등록하세요. 책 등록하는 과정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전자우편을 가지고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시는 거예요. 네이버나 한메일이나 이런 거. 요렇게 이제 여기 도서 등록하는 날이 있거든요. 저는 다 등록해놨어요. 이거 어제 등록해놨어요. 어제. 이 책이죠. 이 책. 이거 작년도 책이고 24권 등록해놨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음에 여기 프리미엄 존이라 그래서 시험 대비 자료들이 있어요. 시험 대비 자료. 이런 자료들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았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GTQ는 여러분 책을 등록을 안 하셨으면 얘는 다운로드가 안 돼요. 자, 보세요. 이건 다운로드 되나? 보세요. 2급은 제가 등록을 안 해놨어요. 1급은 등록해놨는데 2급 등록 안 했으니까 도서 등록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한 거는 다운로드가 되고 등록 안 한 거는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커말이니까 커말책 여기에 이런 거 실기 시험 대비해가지고 클릭하면 이것도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부하시면 되고 우리 공부 기간 수업 중에는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고 이제 3개월 끝나고 나면 제 홈페이지 들어와서 계속 공부하셔도 되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몇 년은 더 할 거니까는 그때까지는 여러분 쓰시면 돼요. 요런 것도 회원 가입해서 쓰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로그아웃하고 예. 그 다음에 검정사업단에 우리가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상공회에서 검정사업단에 여기 여러분들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셔야 시험 접수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필기시험, 실기시험 여기서 개별 시험을 보실 건데요. 자, 개별 접수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정기시험을 볼지 상시시험을 볼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정기시험 1년에 2번 봐요. 작년까지 3번 봤는데 올해부터는 2번으로 줄었어요. 그거는 제 홈페이지 여기 자격증 자료실에 가시면은 자격시험 일정이라고 있어요. 자격시험 일정. 요렇게 제가 일정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요. 1년에 2번 봐요. 커마하고 워드랑 같은 날 봐요. 워드하고 커마랑 같은 날 보기 때문에 이건 정기시험이니까 학교에서 보는 거고 상설시험은 남대문에 가서 보는 겁니다. 남대문 상공에서 시험장이 있거든요. 자, 상시시험 접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개별 접수를 제가 클릭해 놓고 시험장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 확인. 정기 말고 상시. 자, 커말 필기 2급 서울시에서 조회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거의 마감이 많이 됐네요. 50명까지 시험을 봐요, 한 번에.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은 2월 중순에 3월 중순쯤에 보실 거예요. 3월 중순에. 3월 달은 아직 접수 안 되니까 뭐 그때 가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험장이 1시험실, 2시험실이 있어요. 2시험실은 좀 몇 개 없죠. 그렇죠? 3시험실, 4시험실은 또 몇 개 없어요. 1시험실이 많이 보시는데 하여튼 간에 지금은 여유 공간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 시간에 접수하시고 필기시험 보시면 되고, 합격은 그 다음날 10시에 발표가 떠요. 10시에 그 다음날 필기시험은.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실기시험 접수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또 조회를 해보면 보이겠죠. 이렇게. 그러면 원하는 날짜 시간에 맞춰서 또 접수해서 시험 보시면 돼요. 요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며칠 걸리더라고. 그거는 이 안에 가시면 자세한 설명 다 나오니까 그때 가서 세밀하게 다시 설명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보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어제는 이제 그 다른 센터에서 강의를 했는데 필기시험을 합격하고 오신 분이 몇 명 있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실기를 수업을 하니까 이제 실기 수업이 끝나자마자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바로 보시겠죠. 우리는 필기 실기를 병행하죠 지금요. 근데 다른 센터는 수업 시간이 좀 짧아서 실기 대비를 먼저 해요. 실기를 해야 필기도 대비가 되니까. 그래서 실기를 먼저 하고 나서 문제풀이, 필기 문제풀이를 하고 실기 문제풀이를 또 뒤에 한 번 더 하는데, 그때 실기 수업을 기본적인 끝나고 나면 그분들은 또 실기시험을 바로 보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필기시험을 합격을 해야 실기시험을 보는 거니까. 자, 그것도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 강의 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필기, 실기, 필기, 실기, 필기, 실기, 필기, 실기 쭉 가다가 7주차까지 가면 8주차서부터는 이제 필기 문제풀이를 3주간 해요. 그러면 걔가 이제 3월 중순, 초순 돼요. 그러면 이때까지 여러분이 필기시험 대비 문제를 공부하고 나서 이때 접수하시면 돼요. 이때 접수를 하시면 되고, 접수를 미리 그래서 미리 끊어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3월 한 15일쯤이나 시험을 볼 수 있게끔 그때 맞춰서 필기시험 접수를 하셔갖고 시험 보시고 합격하시면 이제 우리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3월 말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실기시험 보시면 되는 거죠.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보셔야 돼. 이거를 더 공부해가지고 10월 달에 볼래요? 뭐 8월 달에 볼래요? 더 늦게 볼래요? 이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시험이 딱 끝나고 나면, 공부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시험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일정은 잡아놨으니까는요, 그때그때 또 알려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책에 어딜 보시냐면은요, 16쪽, 14쪽 보세요. 14쪽. 교재에 부착된 CD를 개봉하여 CD롬 드라이브에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고, 이때 실습 파일이란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우리 공방에 가서 여기 교재 자료실에 가져주세요. 교재 자료실에 가도 우리가 공부하는 교재들은 여기 다 있으니까는 공방에 가셔서 우리 공부하는 거에 가서 실습 파일을 우리가 클릭해 갖고 설치했던 거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기시면은 필기는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근데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과목 과락제도라는 게 있어요. 필기 시험은 100점 중에 60점 이상. 그런데 과목 과락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과목인데 두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아야 돼요. 필히. 그러니까 40점 이상을 받아서 평균 60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9점 맞고 100점 맞으면 평균 60은 돼요. 넘잖아요.
불합격입니다. 40점 이상은 맞춰서 평균 60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20문제씩 2개가 나오니까는 8개씩 맞춰야 돼요. 8개 이상은 맞춰서 24개를 합계가 나와야 돼요. 한쪽에서 7개 맞추고 저쪽에 20개 맞으면 27개니까 24개 이상은 되지만 불합격이다. 기능사 시험에는 과목 과락 제도가 없어요. 산업기사나 기사에만 있는 건데 상공회의소 시험은 기사나 산업기사는 아니지만 워드, 커말, 비서, 국가기술 자격시험에는 과목 과락 제도가 있다는 거. 실기시험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한 과목 봐요. 우리 엑셀로. 커말 2급은 1급은 2과목 봐요. 근데 과거에는 80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70 이상으로 조절이 됐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70 이상이 돼야 돼요. 실기. 그러니까 엑셀하고 액세스 2과목을 봅니다. 2급, 1급은. 근데 우리 지금 1급 하는 거 아니니까는. 예. 그런데 이 책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100점 만점 중에서 79점을 맞춰서 합격을 합시다 라고 써 있어요. 그 16쪽에 보시면은 100점 만점 중에 어떤 거는 15점 맞추고 24점 맞추고 20점 20점 맞춰서 79점을 맞읍시다 라고 써 있어요. 어딘지 보셨죠? 내용이 어딘지. 그 이유가 있어요. 100점 만점 중에서 100점을 맞으면 참 좋은데 저도 100점은 못 맞은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저 시험 볼 때 되게 웃겼었어요. 옆 사람 거 막 이렇게 보고했었어요. 네, 옆 사람 거 이렇게 보고하는데 진짜 48이 되더라고요. 4시가 돼서. 옆에 계신 분이 확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 느낌이라는 거 있잖아. 근데 그분이 한 문제를 못 풀고 있길래 제가 막 쳐다보니까 또 더 짜증을 내는 표정으로 딱 째다보더라고요.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마우스 흔들어가면서. 그랬더니 그걸 보더니 씩 웃으시더라고. 제 걸 봤는지 못 봤는지 몰라도. 저는 합격했어요. 그분도 합격했겠죠. 그때는 그렇게 옆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었어요. 근데 상설시험장은요. 칸막이가 돼 있어요. 컴퓨터 책상이. 그래서 옆 사람하고 옆 사람이 칸막이가 돼 있고 공간이 옆에 또 있습니다. 앞 사람하고도 공간이 있어서 원천 봉쇄되어 있어요. 컨닝 안 돼요. 예. 필기시험장, 실기시험장, 필기도구도 못 꺼내요. 다 컴퓨터로만 보기 때문에 다 예. 소지품도 수건표도 다 집어넣어요. 책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 머리만 갖고. 종이시험은 필기도구 꺼내가지고 막 메모도 하고 그러는데 예, 상설시험장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한번 참관하러 가봤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100점 만점 중에서 79점을 맞자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해보면 되고요. 기본 작업, 계산 작업, 분석 작업, 기타 작업 이렇게 4가지가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입력하는 문제가 하나 나와요. 입력이 5점을 줍니다. 5점. 근데 그 5점을 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사실은. 왜? 너무 양이 많아요. 양에 비해서 점수를 너무 짜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때려치자 5점은. 그래서 15점을 받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식 설정하는 게 10점. 조건부 서식, 필터, 외부 데이터, 연결해 붙여넣기 이런 것들이 5점. 그러니까는 입력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고 서식 설정이 10점이 나오고 나머지는 조건부 서식이 나올지 필터가 나올지 외부 데이터가 나올지 연결해 붙여넣기일지 몰라요. 이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5점이에요. 20점 중에 15점 받자. 그리고 수식 계산하는 문제가 5문제가 나와요. 5문제. 8점짜리 5문제 40점. 이 중에 3개를 맞추자. 24점. 그리고 분석 작업은 부분합, 피벗 테이블, 정렬, 데이터표, 시나리오, 통합, 목표값 찾기가 나오는데 2문제 내지 3문제가 나와요. 어려운 거 2문제가 나오면 10점, 10점. 어려운 거 10점짜리 하나 하고
쉬운 거 2개 5.5점 이렇게 20점이 나와요. 두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거 2개고 세 문제가 나오면 첫 번째는 어려운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쉬운 거. 그런데 자기들 중에서 쉽고 어려운 거지 그냥 절대적으로 어렵고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다 맞추자. 다 맞추자. 그 다음에 매크로 차트가 10점 10점. 얘는 꼭 나와요. 매크로 차트는 매크로 문제하고 차트 문제는 반드시 2개가 나오고요. 그 위에 분석 작업에는 부분합하고 정렬이 같이 나와요. 부분합 따로 정렬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부분합과 정렬이 같이 나와서 한 문제, 피벗 테이블 한 문제 이렇게 나오면 2개가 나오고요. 부분합 정렬 하나, 피벗 테이블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 중에서 2개가 나올지 하나가 나올지. 예전에는 피벗 테이블이나 부분합 정렬이 하나가 나오면 데이터 표나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2문제가 나오기도 했는데 약간 수정할게요. 부분합 정렬 한 문제, 피벗 테이블 한 문제, 시나리오 한 문제. 얘들은 10점짜리예요. 얘들이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도 양이 좀 많아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데이터 표나 통합이나 목표값 찾기는 10초 만에 풀어요. 연습이 돼 있으면 늦어도 20초, 빠르면 10초. 얘들은 5점짜리예요. 5점짜리. 근데 간혹 10점으로 나올 때도 있더라고. 이런 것만 10점 나오면 아주 그냥 땡이로구나 이거지 뭐. 따봉 이건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넘길게요. 쭉 넘기셔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28쪽으로 갑니다. 자, 엑셀 화면 열어서 보시면 되고요. 엑셀을 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요. 복습 충실히 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건 있어요. 자격증 시험이다 보니까 자격증에 관련된 것만 설명드릴 거예요. 실무적인 걸 설명드리지는 않고 시험에 나오는 것만 설명드리는데 나는 엑셀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용어도 어려워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엑셀 기초 강좌가 있어요. 옛날 공부방에 가시면 여기 쉽게 배우는 엑셀 2010이라고 있거든요. 요게 강의가 한 9시간 정도 해놓은 게 있어요. 요거를 그냥 심심할 때 들으세요. 따라서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플레이 해놓고 화면에 나오는 대로 따라서 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무료 강좌로 업그레이드 하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여기에 뭐 엑셀이 있나요? 여기에 엑셀 2007 활용이라고 있는데 요렇게 떠요. 요렇게 설치 및 시작과 종료. 자, 다음 누르면 이제 다음 강좌 나오고 뭐 이런 거 설치하기, 물어보기, 새로운 기능에 가서 뭐 학습 준비, 화면 구성 살펴보기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살펴보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 2007 이런 것들을 마우스를 클릭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엑셀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대략 윤곽은 잡을 수 있어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엑셀 작업을 좀 더 이렇게 공부하실 수 있게끔 링크는 다 걸어 놨으니까는요. 요거를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고 복습 많이 하시면 돼요. 예. 자, 엑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좀 먼저 드릴게요. 예. 엑셀이라고 하는 거는 누가 그러대요? 엑설런트 하다라는 의미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지 저런 건지 떠나서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어요. 처음에 그 엑셀 이전에 그 로터스라는 게 있었어요. 로터스 1, 2, 3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1, 2, 3예요. 근데 이게 1, 2, 3로 변해가지고 발음이 같으니까 그래서 1, 2, 3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 가지고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라고 해놨는데 예전에 로터스는 1, 2, 3였다면 엑셀은 1 to 10
1 to 100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기능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첫째, 문서 작성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여기다가 써볼까요? 그냥 써보세요. 그냥 우리말로 안녕하세요 라고 써보시면 돼요. 이런 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글자 쓰시는 거예요. 칸칸마다 쓰시는 게 칸칸마다. 아래 한글에서 말할 때 표마다, 표에다가 칸칸마다 글자 쓰시잖아요. 여기다가 뭐 반가워요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글자를 선택을 해서 뭐 노랗게 색을 칠한다거나 뭐 글자 색깔을 빨간 거를 넣어준다거나 빨리 여기다 가서 글꼴을 뭐 바꾼다거나 이런 거로 얘는 뭐 오른쪽 정렬을 한다거나 얘를 뭐 기울여 트린다거나 밑줄을 친다거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건 엑셀스러운 게 아니야. 이거는 아래 한글에도 있고 파워포인트 다 있는 것들이니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근데 엑셀스러운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그게 좀 어려운 건데 그 설명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칸칸마다 A, B, C, D라는 칸칸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라는 줄이 있어요. 줄. 이 칸과 줄이 만나는 곳, 요걸 우리는 셀 그래요. 셀. 영어로 CELL 셀. 세포. 요 셀 단위로 작업을 해요. 근데 이 셀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자,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오른쪽으로요. 이렇게 지금 방향키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려니까 하루 종일 가도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Alt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키. 페이지 다운 키가 어디냐면 그 방향키 위에 보면 6개가 있죠. 홈, 엔드, 뭐 인서트, 딜리트, 페이지 업 다운 있잖아요. 그 Alt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 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한 페이지 넘어가고요. Alt하고 페이지 업을 누르면 왼쪽으로 한 페이지 넘어와요. 이때 홈 키를 누르시면 맨 앞으로 씩 와요. 맨 앞으로 오나요? 자, 여기 중간쯤에 있다가 키보드 홈키 있죠. 홈키. 엔터 오른쪽에 보면은 인서트, 딜리트, 홈, 엔드, 페이지 업 다운 6개가 있잖아요. 거기 중간 첫 번째 줄 중간에 있는 게 홈 있잖아요. 얘를 누르면 A번째 앞으로 와요. 홈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잖아요. 집이라는 뜻이 있는데 우리 컴퓨터는 집이라는 뜻으로 안 쓰입니다. 대신에 무슨 말로 쓰이냐면요. 처음. 영어 사전에 홈이라는 단어가요. 집 첫 번째 뜻이 있고 두 번째 처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 그러면 집이라는 말이 아니라 처음으로 보이는 화면 그게 홈페이지예요. 그게 키보드에서 홈을 누른다 그러면 앞으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처음으로 가라. 자, 그러면 저 끝으로 가는 건 뭐냐면요. 컨트롤 오른쪽 화살표. 키보드에 보면 컨트롤 키가 있어요.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어요. 컨트롤 키가. 자, 여기. 컨트롤 키 하나, 둘, 2개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 게 안 먹어요. 엑셀은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만 작동이 됩니다. 오른쪽 컨트롤 키 안 먹고요. 오른쪽에 있는 알트 키 안 먹어요. 쉬프트는 둘 다 작동이 되는데 컨트롤하고 알터네이트는 왼쪽에 있는 것만 작동이 돼요. 그래서 컨트롤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맨 오른쪽으로 가고요. 컨트롤하고 내려가는 화살표 누르면 맨 아래로 내려가요. 어디로 내려갈까요? 148,576번째로 내려갔죠? 오른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로 되어 있죠. A, B, C, D에서 Z가 26번째고 Z 다음엔 A번째고 Z 다음에 BA고 Z 다음에 CA고 Z 다음에 A 이렇게 나가는데 XFD는 16,830 16,834 오른쪽으로 과거에는 256이었거든요. 과거에는 오른쪽으로 256밖에 못 갔어요. 근데 지금은 16,000칸 넘어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밑으로 65,000줄 갔거든요. 65,536번째 줄까지 가는데 지금 100만 줄 넘게 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컨트롤하고 홈. 컨트롤하고 홈. 그러면 맨 앞으로 가요. 컨트롤하고 홈 누르면 맨 앞으로 가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마우스 동작이 뭐가 있죠? 마우스의 동작. 클릭. 또. 제가 어려운 거 물어보나요? 아, 처음이니까 얌전을 빼려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더블 클릭이라는 거 있죠. 또 뭐가 있나요? 트리플 클릭도 있어요. 땅땅땅 3번 누르는 것도 있어요. 안 해보셨죠? 엑셀에서는 더블 클릭 말고 트리플 클릭이 잘 안 될 수는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트리플 클릭 잘 돼요. 아래 한글도 트리플 클릭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윈도우상에서는 더블 클릭까지만 얘기를 해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거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가기 메뉴를 부른다. 우리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클릭 한다 그래. 우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라는 얘기 하죠. 이거를 우리는 바로 가기 메뉴를 부른다라 그래요. 이거를 컴퓨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컨텍스트 메뉴라고 불러요. 컨텍스트 메뉴. 윈도우에서는 컨텍스트 메뉴라고 부르진 않고요. 컴퓨터 학문에서 학술적인 용어로는 컨텍스트 메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런 메뉴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 가기 메뉴를 불렀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컨텍스트 메뉴라고 부른다. 바로 가기 메뉴를 뭐 같은 의미예요. 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시험에는 요 세 가지. 자, 클릭이 뭔가요? 시험에 되게 참 뭐해. 더블 클릭이 뭐죠? 바로 가기 메뉴는 이런 겁니다. 이거 시험에 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안 내요, 이거는. 대신에 뭐를 낸다? 키보드를 가지고 물어봐요. 키보드. 아까 키보드를 가지고 아까 컨트롤하고 오른쪽 화살표, 뭐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다운, 뭐 알트하고 페이지 업다운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걸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시험에는 내가 안 해본 게 나와요. 많이 해보셔야 돼. 많이 해보셔야 돼. 예. 아까 Alt키 누르고 페이지 업다운 있었죠. 페이지 업하고 페이지 다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였었죠? 화면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한 화면씩 이동하는 거였죠. 본래는 오른쪽 화살표 누르면 한 칸 한 칸씩 가였잖아요. 그걸 페이지 단위로 한 화면씩 한 페이지씩 이동하는 거였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컨트롤하고 페이지 업다운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시트 밑에 보면 워크시트라고 보이세요? 워크시트가 뭐냐면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이라는 종이가 있어요. 밑에 그걸 움직일 때 쓰는 거예요. 워크시트를 이동할 때 쓰는 거예요. 움직일 때 움직인다? 이동하는 거. 마우스를 클릭하는 건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시트 2번을 클릭해서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이거를 키보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키보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엑셀 필기 공부할 때 나올 거니까 그런 게 나온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주문을 할 거예요. 자, Alt키 누르고 페이지 다운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한 번씩 해보세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쉬프트하고 여러분들 엔터 치면 어떻게 돼? 엔터? 자, 요란스럽게 엔터를 소리내면서 두들기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어요. 쉬프트하고 엔터 치면 올라가요. 이 마우스를 클릭하면 되죠. 다 알아요. 마우스 클릭하는 거는.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마우스 클릭하는 거 다 아니까. 자, 탭키라고 있어요. 탭키. 탭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요. 쉬프트하고 탭을 누르면 앞으로 와요. 앞으로. 그냥 페이지 다운키 누르면 한 화면씩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한 페이지씩. 페이지 업을 누르면 올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페이지 업 다운은 다 아시니까는 제가 Alt키 누르는 거, 컨트롤키 누르는 거 설명을 좀 드렸어요. 예. 자, 그 다음 내 컴퓨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시작 버튼 누르면 내 컴퓨터에 있어요. 내 컴퓨터. 실제로는 바탕화면에도 컴퓨터 창이 있어요.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시작 버튼 눌러서 컴퓨터를 클릭하셔도 돼요. 지금 D 드라이브, C 드라이브가 있었는데 D 드라이브가 지금 여러분들 사라졌잖아요. 지난달까지 있었는데 하드 보안관이 설치되면서 D 드라이브를 뭐 숨겼는지 몰라도 하여튼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를 넣어 놓으시는 게 좋은 건데 그게 없으니까 뭐 C 드라이브에 있는 걸 갖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길버 커말 2급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에 있는 CD를 설치를 하면은 이렇게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말 2급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와서 보니까 없어졌다?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제 홈페이지 가서 한번 더 설치하시면 되는 거니까는. 예. 자, 길버 커말 2급에 가시면은 01 섹션 폴더가 보이고 뭐 부록 뭐 실전 모의고사 커말 2급 암호 뭐 이런 것들이 보일 거예요. 01 섹션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txt라고 보입니까? 사원임금 계산표 .txt라고 보이세요? 아니면 사원임금 계산표라는 글자만 보이세요? txt 안 보이세요? 다 안 보이세요? 이거 보이셔야 돼요. 이게 보여야 공부가 되거든요. 그 왜 안 보이느냐? 저는 보이게 해놨으니까 보인 거고 원래는 안 보이는 게 정석이에요. 왜 안 보이게 해놨냐면 보이면 초보자들이 힘들어해. 컴퓨터를 처음 만져보는 사람이 뭐가 이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어렵다고 해서 안 보이게 해놓은 건데 우리는 봐야 돼요. 자, 여기 구성이란 글자 보이세요? 구성이란 글자 보이세요? 왼쪽에 구성이란 메뉴 가시면 폴더 및 검색 옵션이라고 있어요. 폴더 및 검색 옵션 클릭해 보세요. 이 창 보이세요? 이 창? 요거 닫을게요. 자, 시작 버튼 누르세요. 시작 버튼이라고 왼쪽에 윈도우 XP에는 시작이라는 글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동그랗게 윈도우 로고로 바뀌어 있죠. 동그란 거 아시죠? 시작. 그럼 제어판이라고 있나요? 제어판은 다 있어요. 자, 제어판을 클릭하시면 제어판 창이 뜨는데 모양 및 개인 설정이라고 있나 찾아보세요. 있죠? 모양 및 개인 설정 있으세요? 클릭하세요. 그럼 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보이나요? 개인 설정서부터 글꼴 이런 거 보이세요? 이때 폴더 옵션. 얘를 클릭하세요. 그럼 아까 보셨던 창 보일 거예요. 방금 전에 보셨던 거. 그러니까 내 컴퓨터 창에 가서 왼쪽에 구성에 가서 폴더 및 검색 옵션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 제어판에 가면 있어요 라고 보통 설명을 해놔요. 제어판에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가 기본값 복원 누르시고요. 보기로 갑니다. 일반 탭 보기 탭이라고 불러요. 탭이라는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넘어가는 거, 이걸 탭 구조라 그래요. 자, 보기 탭에 가시면 기본값 복원이라고 밑에 있잖아요. 기본값으로 바꿔놓고 한번 볼라 그래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요 스크롤 바가 있는데 쭉 내리시면은 끝까지 내려보세요. 요거 알려진 파일 형식의 파일 확장명 숨기기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 여기가 선택되어 있잖아요. 얘를 빼셔야 돼. 초보자들한테는 얘가 숨겨야 좋지만 우리한테 숨기는 게 안 좋아. 이걸 보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댁에 가서 해야 될 숙제가
실습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셔야 되고 얘도 해제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확인 파일 확장명이라고 하죠. 확장명 얘를 숨기기 했는데 안 하겠다 해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숨기겠다 즉 보이겠다는 뜻이죠. 확인 그 창 닫으세요. 이제 제어판도 닫으시고 닫아보세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 txt라고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txt가 뭐고 엑셀에서 m이 뭐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모르고도 살아왔는데 왜 이딴 걸 시험에 내? 시험에는 이딴 걸 내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아는 건 안 나온다고. 자, 제가 문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1. JPG 2. MP3 3. PNG 4. GIF 뭘 것 같아요? 이유가? 예, 1번, 3번, 4번은 이미지고요. 2번은 오디오죠. MP3.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JPG. 디카로 착각착각 사진 찍으면 스마트폰 좀 JPG로 저장돼요. 그게 확장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 확장자를 잘 보셔야 돼. 많이 보셔야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장자를 가지고 멀티미디어 파일들이 대부분 이러니까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나와요. XLSX XLSM XLTX XLTM 그러니까 이거 S로 시작하는 게 있고 T로 시작하는 게 있고 X로 끝나는 게 있고 M으로 끝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갖고도 시험에 낸다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글자가 안 보이면 확장자가 안 보이면 XLSM은 뭐지? XLTX는 뭐지? 아까 MP3는 뭐지? PNG는 뭐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예.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8페이지에 길버트 커마리 이거 폴더에 가면은 사원임금 계산표점 txt라는 파일이 있대요. 이때 얘를 어쩌고 저쩌고 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문제가. 그렇죠? 이거를 내가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관련된 폴더, 파일이라는 용어들 다 아실 거예요. 폴더가 뭔지 파일이 뭔지는 다 아시는데 이제 이거를 제가 그냥 설명 안 하고 부연 설명 안 하고 이 책대로 딱 진도를 나가 버리면은요. 뭐였지? 저게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운을 먼저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지만은 이제 내일 모레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진도를 쫙 나갈 거예요. 오늘은 가서 복습하실 거는 뭐 제가 실기 엑셀 관련된 실기 복습할 거는 지금 중얼중얼 떠드는 얘기밖에는 사실 들어있지는 않겠지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필기 공부한 것도 복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예, 제가 필기 따로 실기 따로따로 올려놓을 거예요. 동영상을.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시면 되니까는 꼭 복습을 하시고 오늘 복습하시고 또 내일 모레 공부한 거는 또 그날 가서 복습하시고 주말에 가서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가서 한 번 더 쭉 복습하시고 이러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